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교감의 중요성의 네 번째로 교감학의 개요를 간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감학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학문의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를 보고 우리 이제 한국의 한의학계에서도 이걸 생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보죠. 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이 교수 강의라고 하는 이 책 중에 교감편이에요. 저번에 본 것처럼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교수편인데, 이 교수라고 하는 말을 넓은 의미에서 교감은 그 중에 한 작은 테두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은 이제 텍스트 위주로 보는 거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소개할까 하는 거예요. 이제 목차를 보면서, 교감학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구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교감학의. 잘 안 보이죠? 자, 교수라고 하는 거 강의의 교수에서 교감을 할 때 교감학의 의의와 공영, 발전, 공영 봤는데요. 서면 재료, 우리 이제 서면 재료 다 서지로 돼 있잖아요. 그림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서면 재료 중에서 착오가 생기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분들이 드는 게 뭐냐면, 단항으로 한 가지씩 봤을 때 그 틀리는 요인이, 첫 번째는 잘못된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중에 틀린 글자죠. 저번에 말한 호자가 평자로 나오는 거, 그런 게 어입니까? 그 다음에 투어 빠지는 거예요. 글자가 중간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앞에 소개했죠? 뭐예요? 그 황제내경 명고정덕 본각송본에서, 그죠? 그 틀린 것도 있고, 이제 중간에 가다 빠지는 글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나오는 잘못이 연문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것들이 덧붙여 들어오고, 예를 들면 많이 의심하는 것들 중에 주석이 본문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는 이게 연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쓸데없는 걸 반복해서 쓴다든가, 의미 없는 얘기들을, 그런 걸 다 연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밀하게, 그러니까 아주 이 교감 작업이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한의학계가 이게 정말 전부 이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기본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니면 중국 그냥 갖다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그 학문의 수준을, 그러니까 항상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앞서갈 수는 불가능한 거고요. 기본 그 경전의 원문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데, 그리고 많은 책들이 중국에서 다 들어온 책들조차도 제대로 이게 교감을 봐서 발간을 못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그 이 따오라는 게 이제 전도된 거죠.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착오다. 문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옛날 긁던 또는 쓰던, 또는 요즘 타자를 치든 글을 쓰든, 하여튼 문장 속에서, 제가 보는 책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 책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판각을 한번 뜨면 틀린 거 알아도 못 갈아엎어요. 다 돈의 문제거든요, 그 당시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양중착오, 두 가지가 같이 벌어지면, 틀렸고 빠졌고, 또는 틀렸고 연문이 됐고, 틀렸고 뒤집어졌고 등등, 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삼중 착오가 있다. 세 가지가 그런 것들이 동시에 벌어진다. 그런데 뭐 이거고요. 그러면 서면의 재료가 착오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뭐가 있나 봤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착오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형태가 비슷해서 생기는 착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죠. 그 의학인문에서 한의대생들이나 한국 역사 전체로 잘못 본 거예요. 원 글자는 호자인데 이 호자를 판각을 긋든 타자를 치든 하는 사람이 이걸 평자로 본 거죠. 평자로 긁었는데 그거를 교감을 보려고 생각해 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 2000년이 넘는 까지 한국의 한의학계에서는 이걸 평자로 보고,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원뜻은 뭐예요? 황제내경의 원뜻은 오장은 정기를 가득가득 보존해갖고 그냥 절대로 조금이라도 세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평균시켜버려라 하고 갈라버려라, 평균으로 맞춰라 해버리니 뭐 정기를 사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뭐 살리는 의학이 아니라 죽이는 의학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졸업한 애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형태가 비슷해서 생기는 그 틀림, 또는 뭐가 있어요? 변방, 방이 있자 부수가 뭐 풀초변이 위에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갔거나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거나 그런 것들이 그 뭐 섬수변이 돼야 될 게 뭐 물수변이 들어가 있다. 이게 변방에 편방이 방이 틀려 가지고 생기는 착오들, 또는 뭐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의 자체가 많이 변화하거든요. 그것을 몰라갖고 자체를 몰라가지고 생기는 착오들, 또는 뭐 중문 겹쳐져 갖고 생기는 착오들, 뭐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골자, 골자가 생겨갖고 그 튕기는 거, 왜냐면 중간에 서지가 찢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글자가 날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옛날 책들은 자형 자체가 한획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걸 해석을 못해. 우리 이런 대표적으로 많이 생긴 문장이 이게 태소예요. 태소. 태소본이 그 당나라 이후로 중국 역사에서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세까지. 그 태소본이 1800년도에 말에 일본에서 발견돼요. 그 절 속에서요. 무슨 절이든가요? 절에서 발견돼 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가서 다 그걸 손으로 써가지고 오죠. 옛날에는 뭐 타자기도 없으니까 다 그걸 일일이 빌려가지고 그 잘 안 보여줬죠. 그 이제 낡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위험한 고문서니까 그걸 그냥 뭐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당시 1800년이니까 보여줬지. 지금 같아 안 보여줬을 거야. 이거 절대 손도 못 대게 낡았으니까. 그거 중국에서 베껴온 사람마다 틀려요. 왜 틀리냐? 당나라 때 이게 원칙에 사서의 원칙에 없이 그냥 막 쓰여진 그 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다른 형태의 동일한 글자는 다른 형태 뭐 그래갖고는 뭐 형편없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다 그 동자를 다르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동력 동자를.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초소체도 아닌데도 갖고 온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판본이 제일 좋은 게 누구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나오고, 그걸 이제 치엔차오천 라오스에서 최근에 많이 교감을 받죠. 그 전에도 교감을 보고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짜, 자제츠, 그 음을 빌려오면서 생기는 문제들, 또는 뭐 습관상으로 생기는 문제들, 뭐, 그 다음에 상하문에 서로 바뀌어서, 또는 뭐 주문이 틀려갖고 생기는 문제들 등등등 여러 가지 틀린 이유가 있다. 탈락하는 원인이 뭐냐? 서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몇십 페이지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중간 찢어졌다. 뭐 중문 겹쳐갖고 탈락하는 경우, 뭐 벼랑간 내 중문이 되고 부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연문이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교감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구비해야 될 지식들이 어떤 게 있냐? 언어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기본이죠. 언어. 예? 언어를 맞춰야 되니까 틀리건 이게 단순히 한글말 교정 보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예? 문자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연구를 해야 돼요. 중국 문자에 대한. 그러니까 의문을 알아야 돼요. 운을 중국의 그 치엔첸하오스니 상한이나 특히 근계 황제내경을 본 걸 보면 많은 구절이 7원율씨나 5원율씨로 됐대. 거기서 운을 맞추면서 이거 틀려. 운이 틀리는 거 보면 운이 안 맞았다. 그럼 이거는 글자가 틀린 글자다. 다른 글자여야 된다. 그리고 앞뒤 문맥까지 보고 고려하고 살펴보고 봤을 때 이건 다른 글자여야 된다라든가. 예? 그래서 이런 뜻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지식들, 훈고에 관한 지식. 예? 특히 청나라 때 많이 발전하죠. 훈고가 우리가 중국의 그 학문을 봐야 때, 그러니까 중국 학문이니까 중국학이죠. 중국학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학을 봤을 때 대학과 소학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예, 대학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 사서삼경, 중국 사람은 13경이라고 그러죠. 사서삼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대학이라고 하고요. 이 소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언어를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소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문자만을 연구하든지 의문학만을 연구하든지 훈고학만을 어법을 중국의 어법을 연구하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국 언어학 그거를 전부 다 소학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오죠. 뭐냐면 중국은 2000년 전에 옥편이 있으니까 서전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유명한 설문 아닙니까? 설문. 그러니까 이 설문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의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학이 쓰여진 2000년대 전후의 글자들의 뜻을 설문이 표현하고, 설문이 그 당시에 이 글자의 뜻은 뭐다. 지금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자 좀 이조 시대 사람들이 또는 해방 후의 사람들이 한자 좀 안다고 그 황제내경 해석한다는 어떤 어불상설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상상도 못해요. 치에차오쩌나오스가 평생을 황제내경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강의 안 해요. 황제내경 강의 안 해요. 상한론 강의 안 해요. 번역도 안 해요.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라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 의미는 내가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의사라서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다. 기가 막힌 나라죠. 우리 뭐 약사도 번역하는 나라니까요. 황제내경을. 얼마나 한의학계를 우습게 본 겁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니 통탄. 교수학의 지식, 단순한 교감학이 아니라 이 교감을 판본에 관한 지식도 많아요. 이 첸샤너스가 중국 역사의 한의학에 관한 모든 판본들의 연구를 거의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목록에 관한, 목록학에 관한, 중국은 옛날부터 르훔의 서재학, 서재학에 무슨 책이 있었다는 것들이 다 분류돼 갖고 나와 있거든요. 목록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황제내경책이 언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교감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의학에 관련 그 서지학 판본들과 그 내용들만은 전적으로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 첸샤오스예요. 이걸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문헌학이라고 한의학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온강대학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인재를 키워야 돼. 중국 유학 보내고. 그러면 교감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제가 오늘 알려고 하는 중점은 이겁니다. 교감을 보려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네 가지라고 쓰지아오라고 돼요. 4교라고 돼요. 첫째는 대표적으로 떼지아오, 대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의학인문을 다른 판본, 중국 판본만 한번 갖다 비교해봤어도 아이고 틀렸네를 알았을 거예요. 내용을 몰라도. 네? 이 평자가 이거 평자가 이게 호자를 잘못 쓴 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비교만 해보면 아는 거죠. 이거. 호자를요. 그죠? 이 대교에, 그래 중요한데, 이 대교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가 대교라고 하죠. 두 번째 본교라고 했어요. 본교는 어디서 많이 나면 그 황제내경 명교정덕 본각성본을 한 송나라 때 교감을 본 그 황제내경을 보면 그 중에 그 본문 말고 두 가지 주석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그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명고정덕 본각성본의 원문을 그대로 활자본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근데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교감을 본 내용들을 이렇게 썼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쭉 써서 이제 책으로 내면 명고정덕 본각성본의 황제내경 원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기 봤잖아요. 80편이 돼야 되는데 81편으로 나와 있잖아요. 틀려도 뭐 다시 못 긁는 거예요. 자, 이게 왕빙의 이건 그 신교정 팀의 서문이고요. 유명한 왕빙의 서문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주 진짜 글도 잘 썼어요. 왕빙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고.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황제내경 제 1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교정 팀이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어요. 이 신교정이라고 한 거는 그 송나라 때 주석 그 교감을 본 교정 팀들을 자기네들을 여러 명의 의학 박사들이 그 당시에 이 책을 다듬었어요. 교감을 봐가지고 출판했는데 그때 그걸 자기들을 신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왕씨가 뭐 어떻고 소문의 의미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자기네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신교정이란 말이 있는 거는 신교정팀의 주석이고 그 말이 없는 거는 왕빙의 주석이에요. 이건 본문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이제 이 고정덕 본각성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보죠. 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왕빙의 주석이에요. 이거 전부 왕빙의 주석인데, 이렇게 가다가 제가 그 원책에는 이 따옴표가 없어요. 큰 가로가. 근데 제가 독자들을 위해서 넣은 거예요. 거기 신교정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신교정 팀이죠. 송나라 교정 박사들의, 의학 박사들의 이 의견들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변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책 내에서 이 황제내경 그 영추 내에서 소문 내에서 앞뒤, 그러니까 앞에 쭉 보다가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한 책 내에서 교정을 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맞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번교예요. 타교는 뭐냐면 제가 조선의 어휘들이 중국 유학을 간 그 책을 약물 책들을 보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뭘 봤어요? 타교. 본초 강목을 봤죠. 타교예요. 다른 교서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그 사람이 양 누구라는 분이 점교 구두점을 찍었다는 건데 구두점만 찍었지 내용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두점을 형편없이 찍었다는 걸 제가 알아낸 거죠.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렇게 많이 구두점을 틀리게 찍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본초 강목을 원문을 보면 그대로 본초 강문에서 인용했는데 형편없이 그러니까 명나라 때 그 사람이 쓴 글에는 구두점이 없었던 거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뼈아우디엔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또 점교라고 써놓은 거죠. 타교. 요 세 가지가 대교이면서 세 가지가 교감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리교예요, 리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대교, 본교, 타교, 그 다음에 리교 합쳐서 스지아오, 사교라고 해요. 사교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교감을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 크게 두 개로 나누는 대교와 리교가 제가 이 평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이게 리교예요. 평이 나오면 안 돼. 황제내경의 기본 사상은 오장의 정기 가득가득 차는 거지 이게 평균화시키는 게 아니야. 무슨 밸런스 같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전혀 이해 못한 거야. 황제내경의 본질을. 딱 그게 리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그래서 대교하게 된 거죠. 그럼 중국에서 나온 원문 봐보자. 의학인문. 그럼 중국에서 나온 원문도 만약에 평자라고 됐다? 그러면 중국 교수들은 이거를 고쳐버려요. 리치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주석으로 밝혀요. 이 평자는 반드시 다른 글자여야 된다. 리치에 맞지 않는데. 주석으로 옆에 주석을 1번의 평자는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글자다. 이렇게 주석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지만 의학인문의 저자가 아니면 잘못 황제내경 사상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거죠. 그 이유 등등 어디서 황제내경 본문에서 갖다 절대로 정기가 세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잘게 보면 네 가지고 크게 보면 대교와 이교. 대교는 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리교는 언어를 봤을 때, 또는 자체를 봤을 때,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또 이치를 봤을 때, 그렇죠? 예. 교감은 중국의 교감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게 명고정덕 원각성본이에요. 600페이지가 넘어요. 보세요. 이 얼마나 많은 자 전부 이게 주석이에요. 왕빙의 주석이 한의학을 살린 거죠. 이 왕빙의 주석이 없었으면 출발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황제내경을 이해하는데. 지금도 한국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이 왕빙의 주석도 안 보고 원문만 보고는. 그러니까 왕빙의 주석은 그 두 가지의 강점이 있어요. 원문들이 쓰여졌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나라 때 사람이니까. 전제 나온 문서준 그 전 책들도 있으면 다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전원기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원기라는 사람이. 근데 그건 이미 당나라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 제일 그 목록만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전원기본에는 1권에 나온다. 이게 목록만 달아. 그래서 이 황제내경이라는 이 분이, 황제내경이라는 이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고, 가까이 원문이 쓰여질 때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전대로 내려오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내경 원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공개적으로 책으로 안 쓰여지고 비전대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10년 동안 중국 천지를 찾아다녀서 결국은 만나가지고 결국은 쓰게 됐던 거예요. 지금 이것도 원문이 쓸데없이 들어간 거죠. 지워야 되는데 규정 봐야죠. 그러니까 저 책을 내려면 보통 이제는 근데 못 보겠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이걸 다 조그만 책을, 저 원판본이 작아요. 이제 원래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감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말도 못하게 신중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해악이 큰 책이 김영옥 씨 책이에요. 너와 나의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거나 거짓말이에요. 기본 팩트도 확인을 안 하고 그분은 책을 썼어요. 그냥 단순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남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참 기본을, 책을 쓰는 기본, 아니 사람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팩트를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쓴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송나라 때 교정국이 한약을 망쳤다고 개소리를 지금 막말을 내놔요. 막말을. 그 한국 한의대생들이,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한국은 뭐예요? 포장만 잘 되면 있잖아요. 그 사람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실질은 안 중요해. 한국 사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정말 신중해요. 신교정 팀은 저게 썼어요. 절대로 한자 하나 임의로 바꾸지 않고 바뀌어야 할 거는 꼭 밝혔다. 주석으로. 왜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능한 한 안 밝히고 주석에 자기들의 의견을 썼다. 엄청나게 많은 주석들. 그 다음에 교감할 때 꼭 주기해. 과정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꼭 주기해라. 그렇죠? 함부로 고치지 마라. 그 다음에 교감을 쳐낼 때 띵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자기네들이 교감을 정확히 봐가지고 새로 써서 처리한 것을 띵본이에요. 정본이고, 저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교를 할 때, 대교를 비교할 때 여러 판본끼리 같은 그 판본끼리 비교하는 거, 이게 대교인데요. 만약에 이 명나라 때 나온 명나라 때 고정동 범각성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또 황제내경을 명나라 때 것들 그대로 긁어요. 판각을 떠요. 청나라 때도 거기에 아주 유명한 판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판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대교 중에 아주 유명한 대교예요. 그리고 그러고 한 다음에 꼭 교감을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교감을 보고 난 다음에 꼭 그거를 밝혀라. 교감기라고 해서 교감을 본 내용들을 주석이든 뭐든 꼭 밝혀라. 바꿨을 때는 바꾼 이유를 쓰고, 안 바꿨을 때는 바꿔야 되는, 안 바꿨지만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써라는 거예요. 꼭. 그래서 이제 교감하게 됐고요. 참고 서지목으로 이제 뚜아니짜이라고 나오는데요. 정말 유명한 분이죠. 소학에 있어서 미국 청나라 때 분인데요. 그 4대 설문해자주에 간 4대 연구서적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제가 4대 그 유명한 서적을 다 갖고 있는데 창고에 지금 있을 거고요. 그건 뭐 그냥 또한이자의 설문해자주 한 것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꺼내놓 갖고 제가 저번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떤 수준이구나. 예, 우리 한약회가 진짜 어떤 수준이구나.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갈 길을 찾죠. 예, 이 기초부터 안 됐는데 거기다 무슨 집을 짓겠어요. 예, 호자를 평자로 보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무슨 놈의 발전이 있고 무슨 놈의 학문이 있겠어요. 자, 한국 한의학계가 교감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교감학이라고 하는 책 자체도 없어요, 한국에. 그랬더니 봤더니 이 고전번역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번역된 책을 냈어요. 이어 관련 고적정리개론. 예? 이게 이 중국 사람 책들에 다 교감학개론. 예? 예, 문사 공구서 개론. 예, 다 중국 사람들. 역사 문헌, 예? 문헌 교독법. 예. 주석학개론. 예. 한문 표점 기법. 이 뼈된 이게 표점이 뼈된 구두점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 구두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전부 2013년 이후로 나온 겁니다. 13년, 14년, 15년 나왔으니 뭐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야 이런 거 할 때니까 한의학계에서는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예. 이 교감학 개론, 여기 재밌는 게 여기 교감학 개론에 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이게 북경대학 인문대학에서 낸 거겠죠. 언어학, 중국어 언어학과에서요. 역사학과에서. 자, 이 저본이라는 말도요. 이게 이 저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타본과 비교해서 낼 때 그 어떤 책을 내가 황제내경 책을 줄 때 기본 문장은 이 명고정도 본각성본으로 하고 저본은 청나라 때 나온 근본을 내가 뭐 무슨 본을 근각본을 내가 타본으로 저기 했다. 대교해서 이거 출간했다. 이 책 단순 번역했다면 저본이란 말씀, 그러니까 저본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도 의미 있어요. 번역연구원에서. 저본은 만약에 이 교감학 대강이라는 책을 그냥 단순 번역했으면 번역 원본이죠. 저본은 아니에요. 저본은 자기가 뭔가를 다른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틀린 것을 잡아내기 위한 중심 판본이었던 얘기인데 번역하는데 무슨 타본과 무슨 교감을 받겠어요? 무슨 대교를 했겠어요? 그 저본이란 말이 왜 들어가? 그럼 저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나요? 내 생각엔 이해 안 했다. 있을 수 저는 이분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저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게 더군다나 한국 고전번역연구원이 전문적으로 예? 전부 이런 고전에 관한 연구 예? 공부하고 인지 양성하고 이러는 정보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저본이란 말을 턱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면 되겠죠. 네. 자, 한국 한의학계에서는 뭐 당연히 생각조차도 못하겠죠. 인문학계 내에서도 이제 번역본이 그냥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이런 학문을 진심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긴 있었겠는데요. 제가 뭐 판단할 수준은 아닌데 현재 해방 후에 나온 책으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중국책 번역본밖에 없어요. 네. 반드시 한의학계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안 되면 기초가 아니 원문 확보가 안 되는데 무슨 놈은 그걸 해석해서 응용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거 중요성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니 그럼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중국 보내야죠. 중국 건데 미국 거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고. 호자를 평자로 해놓으면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다고요. 이 교감이 안 된 책들을 보면 진짜 중국에서는 아예 교감이 되지 않은 책은 보면 훨씬 안 된다. 보지 않는 게 낫다 그래요. 그렇죠? 보지 않는 게 낫죠. 따라서 반드시 이 학문의 인재를 양성하도록 우리 한의학계가 정말 그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냥 중국 교과서 그냥 갖다 쓰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 따온 애들을 본과로부터 본과로 꼭 중국에서 나와야 돼. 거기서 다 기초가 갖춰져요. 본과 안 나오고 가갖고 뭐 어정구형 해갖고 석박사 따 의미 없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첸차오천 라오스 교수님을 기리면서 그분이 어떤 평생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한의학계도 그와 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첸차오천 라오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